지금 이런 가운데요, 음주운전 또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 유죄를 선고받은 건데 어떤 이유에서 나온 판결인지 어제 다혜 씨 모습 보고 와서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징역 1년 구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금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재판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는데요. 벌금 음주운전했고 불법 숙박업 했죠. 이 두 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가 났고 검찰은 징역 1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음주운전하고요. 네. 불법 숙박업소는 이제 공주위생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음주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0.149니까 네. 이건 거의 명정 상태라고 우리 하죠. 정신이 전혀 없는 상태로 네네. 운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공주위생법과 관련해서 불법 숙박업소를 하는데 한 5년 했어요. 네. 그것도 한 곳도 아니고 이제 서울 그리고 제주도에서 한 3곳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1회에서 얻은 이익이 한 1억 3,600만 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사안이 중하다면 중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정과가 없다는 것이고 또 숙박과 관련돼서 이제 본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아서 그냥 벌금 1,500만 원을 판결 선고를 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렇게 막 과다한 것도 아니고 네.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뭐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죠. 하지만 1,500만 원 정도 벌금형도 사실 금액이 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선고 자체는 이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선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또 면허 취소 수준 훌쩍 넘는 0.149%였는데 지금 음주운전 엄벌해야 한다 국민 여론 높은 상황에서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렇게 높았다는 것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대변인님. 그 면허 취소 기준이 0.08이거든요. 근데 그 관련해서 지금 0.149라고 하면 굉장히 높고 만취 상태고 앞에서 이제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도 여러 일행과 있다가 끝까지 본인이 술을 마시고 일행은 떠나고 혼자 네. 또 차를 탔다가 가만히 있다가 좀 이후에 또 운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행히도 큰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반적인 어떤 CCTV를 통해서 드러난 어떤 동상과 행동을 봤을 때 뭐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뭐 제가 뭐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기에는 여러 가지 행동상 그렇고요.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문다혜 씨가 태국에 살다가 청와대에 들어왔습니다. 청와대에 살면서 이 일들을 하신 겁니다.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 살뜰하게 하면서 임대업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숙박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뭡니까? 다주택자에 관련해서 그렇게 불온시했습니다. 범죄자처럼 됐습니다. 세금 내야 될 거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문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은 그거에 대려서 부동산을 통해서 이득을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부동산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위선적으로 그런 걸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은 끝났다는 그 저자가 누굽니까? 김수현 정책실장인데 네. 그분이 어땠습니까? 계속 강압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때려서 부동산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본인이 과천에서 재건축 아파트 그 속에서 뭐 팔지는 않았지만 수십억의 이득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시장의 논리를 인정하면서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그거를 부작용을 최대하게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지 모든 것들이 본인들의 어떤 신념, 이념에 과해가지고 정책을 하다 보면 사단이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부동산 정책과 지금 이번에 문다혜 씨가 했던 불법 숙박 혐의 이건 좀 별개로 봐야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불법 숙박 혐의도 유죄가 나왔다. 이 부분이 또 관심인데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했었는데 검찰 쪽에서는 당시 업체가 미리 고지를 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추가로 드러난 상황이에요. 조규현 변호사님. 네, 뭐 본인은 뭐 간과했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런 사실을 정확히 체크하지 못했던 것은 맞다고 봐서 이제 법원이 유죄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처음에 문제 제기됐을 때 여러 가지 뭐 입장도 있었지만 본인이 이제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음주운전이 이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은 매우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네. 이 음주운전 자체 초범이고 이런 경우에 비추어서 이렇게 과소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본인이 무슨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항소나 상고하진 않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